성공했었으면 지금도 이렇게 수업하면은 애들 그렇게 재우는데 성공하면은 뭐라고? 아니에요. 자, 옥수수 우리 뒷부분 이제 챕터 3죠. 옥수수의 허수 단위 i의 거듭 제곱과 음수의 제곱근. 그죠? 이 옥수수 단원에서 남들 문제 난이도가 높아지면 이 허수 단위 i의 거듭 제곱 형태의 문제가 꼭 하나씩 나오죠, 그렇죠? 무조건 하나 나와요,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허수 단위 얘가 자체가 단위이기 때문에 얘를 거듭 제곱하게 되더라도 그 식을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질이 뭐냐면 허수 단위 i를 제곱하면 우리가 마이너스 1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 거지, 그렇지? 그죠? 이걸 기반으로 식을 정리할 건데 일단은 우리가 i 자체를 그냥 i라 쓰죠. 굳이 쓰려면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라 쓰겠지, 그렇지? 이 i를 제곱하게 되면 그거 자체가 뭐야? 마이너스 1이 된다라는 사실로 우리가 해석을 했지, 그렇지? 그 다음 세제곱을 했어. 그랬더니 뭐가 되죠? 여기다가 i를 곱한 거니까 마이너스 i가 되지, 그렇지? 그치? i를 꼭 곱한 거니까. 그 4제곱이 그죠? 그러면 4제곱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때 마이너스 1 곱하기 i가 돼서 근무도 다시 1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쓸 수 있지. 왜냐면 얘를 제곱한 게 얘니까, 그죠? 이렇게 해석해도 문제는 없지, 그치? 근데 우리가 거듭 제곱했을 때 중요한 게 아니라 1이 됐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쵸? 1이 됐으면 뭐냐면 어떤 수에도 1을 곱해도 다시 자기 자신 돌아올 수밖에 없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 i의 4제곱이 1이다라는 걸 우리가 발견했기 때문에 i를 얼마만큼 거듭 제곱해도, 그죠? 4제곱을 다 1로 바꿔서 문제 풀면 이 안쪽으로 들어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맞죠? 그래서 우리가 i의 5제곱을 하게 되면 머릿속으로 어차피 4제곱 1인 걸 아니까 i에다가 1을 곱한 거랑 똑같다고 볼 수 있는 거지, 그치?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 패턴 자체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8제곱이 되면 1이 된다. 그래서 이걸 정리해 놓는 거야. 어떻게 정리할 거냐면 허수 단위가 있는데 이 녀석을 거듭 제곱할 때 4제곱이 1일 거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녀석을 다 4로 묶어봤을 때, 그치? 그 4제곱이 다 1이다라는 패턴 잡아서 결론적으로 이 지수가 4의 배수가 됐다는 건 1을 여러 번 곱했다는 말과 동일한 거잖아, 그렇지? i의 12제곱은 i의 4제곱을 3번 곱한 거니까 1을 3제곱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패턴을 정리해서 우리가 원하는 수의 지수가 4의 배수로 세팅이 돼 있으면 그 값이 1이다. 이걸 가져가는 뿐인 거야. 이거 하나야. 그죠? 이걸 하나를 알다 보니까 내가 i에 만약에 11제곱이 나왔으면 얘는 40 배수를 잡아주면 2배가 될 거고 나머지 몇이다? 3인 걸 아니까 근본적으로 i의 3제곱에다까지 끌고 오는 거예요. 그죠? 어차피 i의 4제곱이 1이니까 1의 제곱은 어차피 1인 거 알고 있고 그걸 i 세제곱으로 분리된다는 걸 알고 있어,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4의 배수로 묶었을 때 이 나머지가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서 변형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렇지? 그럼 무조건 i의 3차, 세제곱, 제곱, 1제곱 형태로밖에 표현될 수 없잖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 표현법 하나에 써서 식을 다 정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근데 굳이 그 상황에서 나머지가 3이면 i를 3번 곱한 값일 거니까 이렇게 나오겠다. 그래서 i의 n제곱에서, 그치? 이 n의 대수가 4의 배수인 형태에서 나머지가 3인 형태로 떨어져 나온다면 그 값이 그냥 마이너스 i라는 사실로 확인하자, 이렇게 보는 거지, 그치? 근데 이걸 우리가 외울 필요는 없죠, 그죠? i의 4제곱에서, 그치? 4제곱에서 나머지가 2로 떨어질 수는 마이너스 1로 간다. 그리고 i의 4의 배수에서 나머지가 1로 떨어지면 다시 i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자는 거예요. 그렇죠? 근본적인 풀이법은 뭐냐면 이게 되는 거예요. 처음으로 1이 되는 그 수를 찾으면 어차피 1은 어떤 자연수의 정실수의 곱하기 1일 거니까 그걸 베이스로 문제 풀어나간다라고 보는 거지, 그렇지? 이런 관련된 문제풀이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다룰 건 이런 유형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지 고민을 해보자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음의 제곱입니다. 음의 제곱. 그치? 음의 제곱근이 뭐냐면
우리가 내가 너한테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을 물어보면 당연히 루트 6이다라고 대답을 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근원에다가 음수를 썼으면 허수 단위 i로 바꿔 풀지, 그치? 그럼 봐봐. 루트 2에다가 루트 마이너스 3을 곱했어. 그럼 사실 얘는 우리가 알고 있는 풀이법이 안 돼. 허수인 건 알지만 얘는 쓸 수 없는 표현법이야. 어떻게 썼냐면 얘는 루트 2에서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i로 바꿔서 푸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때 우리가 말한 무리수끼리는 어차피 연산이 가능할 거니까 루트 6 i가 될 거죠. 근데 여기서 이 i를 굳이 다시 안으로 집어넣어 해주면 루트 마이너스 6이라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루트 a와 루트 b가 있는데 하나만 음수고 하나가 양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냥 그 안에다가 2하고 마삼을 곱한 값으로 표현했을 때 쓸 수 있지, 그렇지? 그럼 여기까지는 그냥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곱하면 루트 ab가 쓰는 것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죠? 근데 이렇게 하나만 허수로 잡았을 때도 그냥 쓰면 되는데 둘 다 음수로 잡혀 있을 때 그때는 한번 고민을 해보자는 거야. 그죠? 얘는 루트 2 곱하기 i 곱하기 루트 3 곱하기 i가 되잖아, 그치? 그럼 루트 2와 루트 3을 곱하면 루트 6이 되고 i는 제곱이 될 거니까 마이너스 1단수로 변경이 돼요, 그쵸? 그럼 얘는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원하는 수에서 얘랑 얘를 그냥 곱해도 6이 되잖아요, 그쵸? 그럼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을 때 루트 ab가 된다는 말이 무수한되는 거지, 그치? 왜? 얘는 사실상 마이너스도 생겼지만 그 아래는 그냥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3으로 곱으로서 문제가 없는 거고, 그렇지? 그럼 얘는 이 조건을 무시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제곱근의 성질을 쓸 수 없는 식이라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것을 별도로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다라고 써서 추가적으로 하나를 배우는 거야. 어떤 거냐면 루트 a와 루트 b가 있는데 만약 a도 음수고 b도 음수일 때에만 이 값은 마이너스를 추가적으로 만들어내는 느낌으로 변경 가능할 것이다 라고 정리해 놓는 거예요. 그죠? 이 케이스 하나는 괜찮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루트 2분의 루트 3은 당연히 루트 2분의 3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그렇죠? 맞죠? 그러면 여기다가 만약에 분자에다가 마이너스 3을 썼어. 그럼 여러분들은 당연히 루트 2분의 루트 3i로 보겠지? 그럼 얘는 루트 2분의 3은 어차피 양수분의 양수니까 쓸 수 있고요. i가 붙었잖아요, 그렇지? 근데 굳이 이 i를 다시 집어넣는다면 루트 마이너스 2분의 3이다라고 쓰는 것이 당연한 거야. 그러면 사실상 어떻게 되는 거야? 얘를 그냥 한 번에 루트 아래 2분의 마이너스 3을 써도 전혀 문제가 없는 거지, 그렇지? 그럼 이건 우리가 알고 있던 음의적분 성질 뭐야?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으면 루트 b분의 a다라는 걸 배웠어, 그렇지? 근데 이 성질에서 기본 베이스는 다 양수라고 잡았었잖아. 근데 분자가 음수여도 지금 이 연산식을 그대로 써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야. 그냥 한 번에 합쳐도 문제가 없어, 그렇지? 오케이? 그런데 만약에 분모가 음수고 분자도 음수로 되어 있는 제곱이 있었어, 이렇게. 오케이? 그럼 얘를 쓸 때, 얘는 루트 2i가 되고, 얘는 루트 3i가 되지, 그치? 근데 이 i라는 단위가 똑같이 있을 거니까 약분이 되는 거야. 같은 수끼리니까, 그죠? 그럼 다시 루트 2분의 3일 거니까, 루트 2분의 3이라 써도 전혀 문제가 없지, 그치? 돼요? 그럼 이때도, 그냥 얘를, 그냥 근호를 한 번에 합쳐서 풀어도, 루트 2분의 루트 3은, 루트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은 2분의 3으로 쓸 수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그냥 바로 써도 문제가 없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그냥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3은 2분의 3이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도 이 기본적인 제곱의 성질을, 연산 법칙을 적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어, 그쵸? 그러면 분수일 때는 하나만 음수여도, 둘 다 음수여도 그냥 써도 되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걸리는 거야, 하나가. 뭐냐면 분모만 음수일 때가 걸린다는 사실을 왜 그런지 생각해봐. 써주면 여기 루트 2i로 바꿔서 보잖아, 그치? 중요한 건 얘네 분모를 실수화시키려고 이 i를 곱하는 이 현상에 의해서 분모가
마이너스 1 되는 형태가 C지, 그치? 그죠? 그러니까 C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루트 3i가 될 거니까 마이너스 루트 2분의 3i에서 i를 다시 집어넣어주면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럼 마치 그냥 얘를 루트로 써주면 이렇게 나오는 게 맞는데 마이너스가 붙지, 그치? 이 마이너스가 왜 만들어졌다고? i의 제곱의 형태에 의해서, 그치? i 제곱이 되면 마이너스 1이 생성되는 느낌이 되기 때문에 분모에 음수가 있으면 실수화를 통해서 i 제곱이 만들어지는 거고 이 형태도 음수일 때 i 제곱이 만들어지지, 그치? 그래서 그 현상에 의해서 마이너스가 생성됐다는 느낌을 해석해줬다는 거지, 그치? 이해될까요? 어차피 음수 곱하기 음수는 그냥 양수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두 가지 케이스 1번 조건과 분모, 분자로 되어 있는 제곱근을 합쳐줬을 때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느낌은 A가 음수,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일 때에만 발생된다. 그래서 이걸 음의 제곱근의 성질이다 하셔서 이 두 가지를 별도로 참고해서 본다는 거지, 그렇지? 괜찮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이거입니다 라고 쓰는 거고 A가 음수고 B가 양수면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를 두 개 배운 거잖아. 그치?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이 딱 하나 있었지, 그치? 주의할 점. 뭐였지, 얘들아? 만약에 문제가 이 조건을 주고 얘를 쓸 수 있어. 이걸 확인하면 이렇게 쓸 수 있어. 근데 만약 반대로 루트 A랑 루트 B를 곱했더니 마이너스 루트 A분의 B입니다 라는 조건을 주면 얘를 해석했을 때의 판단은 두 가지가 되는 거야. 방금 했던 대로 A가 음수고 B가 음수죠. 그래야 음수의 제곱근의 성질로 기반한 거야, 그치? 이걸 조건 줬어. A는 모두 음수야 라고 생각을 해봤지만 사실적으로 하나 더 있어. A가 0이면 어차피 0 곱하기 뭘 하든 어차피 이 등식은 성립하지. 그 말은 B가 0이어도 다음 조건을 성립한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A, B가 있는데 이 식을 성립합니다라는 조건 주면 얘를 해석할 때 A와 B가 모두 음수라는 거구나 또는 A가 0이겠구나 또는 B가 0이겠구나, 그렇지? 근데 우리가 이 조건을 쓰게끔 문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A, B는 0이 아닐 때라는 말 또 알고 붙이겠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 추가적으로 A와 B는 0이 아니다 라는 조건을 걸어주면 이때 이 두 조건을 무시하고 이 조건으로 해석해달라는 말과 동일하겠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괜찮죠? 그래서 이 말하는 건 지금 했던 거는 A가 음수고 B가 음수면 이 식은 이렇게 써야 됩니다.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면 이렇게 써야 합니다 라는 것을 알려줬지, 그렇지? 근데 문제는 반대로 이 조건이 성립할 때라는 걸 썼을 때는 세 가지를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오케이? 그럼 하나 더 있겠죠? 루트 B분의 루트 A가 있는데 마이너스 루트 B분의 A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한다 했을 때 라는 말이 나오면 해석할 때 어떻게 한다? 이거는 분모가 음수고 분자가 양수라는 말이겠구나. A는 음수, B는 양수라는 조건을 이렇게 간접적으로 설명해 줬구나 라고 쓸 수 있지만 하나가 더 있다. 뭘까? A가 0일 때에도 성립한다. B는 0일 수가 없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데 앞에서 문제가 나왔지. B는 0이 아닙니다. A도 0이 아닙니다 라고 쓸 수 있지, 그치? 그러니까 A와 B는 0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오면 이 조건을 무시하고 이 조건으로 해석한다 이렇게 나오겠지, 그치? 괜찮을까요? 이 개념을 토대로 거듭제곱의 형태의 문제 유형과 음의 제곱근의 형태 문제를 풀면서 어떤 식으로 접근할지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게 오늘 수업의 주된 목표가 되겠죠, 그죠? 괜찮을까요? 오늘 가면 월요일날 아침에 오네요. 자주 보네요, 그죠? 거의 일주일에 4번 보는 거죠? 좋죠. 좋아요?
다음에는 우리 월화수목금 이렇게 토 다 보도록 하죠. 그죠? 다음 때는 그치? 자, 여러분들이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109페이지예요. 오늘 우리가 이제 109페이지 중요한 게 있는 게 뭐냐면 외우기 좀 있어요. 외운다기보다는 정리를 통해서 이제 내가 내신 대비를 했을 때 시간 내에 풀기 위해서 꼭 알아야 될 부분이다. 뭐냐면 복소수의 거듭제곱을 이제 다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i의 거듭제곱을 쓰려면 i의 100제곱, i의 2000제곱 이런 거 푸는 거는 사실 그냥 하면 돼요. 그렇잖아.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걸 다루는 게 아니라 어떤 복소수를 거듭제곱하면 i도 거듭제곱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런 형태의 이름을 다 다룬다는 건데 그 중에서 그냥 내가 대뜸 3 플러스 2i의 100제곱을 이렇게 물어보거나 이렇게 하진 않을 거예요. 물론 물어보긴 하겠지, 그치? 근데 이제 이런 형태의 취향이 아니라 얘를 제곱, 세제곱, 네제곱, 다제곱 해도 계속 복소수가 나오면 사실 이런 문제 낼 필요가 없지. 계속 값만 커질 거니까. 뭐 작아지거나 값 커지거나 허수가 있을 거냐 작다 커다가 안 되겠지, 그치? 지저분해지겠지, 그치? 근데 거듭제곱 하면 할수록 어떤 특정 제곱을 했을 때 식이 심플해질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특이냐면 복소수인데 허수도 있어. 제곱하다 보니까 세제곱, 네제곱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갑자기 순허수가 되네. 그러면 그 순허수를 한 번 더 제곱하면 음수가 되네. 그 음수를 제곱하면 실수로 바뀌지, 그치? 그러면 어떤 특정 복소수를 거듭제곱했을 때 실수가 되게끔 하는 그런 수가 있을 거라는 거야. 맞죠? 그럼 그런 수들을 어떤 특징이 있는지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이해될까요? 그런 수를 찾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은 그런 문제를 풀기 위해서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딱 보자마자 얘는 뭐다 이렇게 정리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걸 암기 하나 쓰는데 세 가지가 되겠는데 보면 그냥 다 이해할 거예요. 루트 2분의 1 플러스 i의 제곱이다. 그럼 여러분들은 얘를 제곱하는 걸 아까 우리가 했기 때문에 인지했을 거예요. 분모는 뭐 나오죠? 2가 나오겠죠. 루트 2. 그렇지? 자, 분자인데 실수분하고 허수부분의 절대값 같지, 그렇지?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랑 2 플러스 2i랑 2 마이너스 2i랑 5 플러스 5i랑 5 마이너스 5i 이런 식들은 완전 제곱식으로 제곱하면 앞제곱과 뒷제곱이 사라지죠. 그죠? 그래서 항상 뭐 나와? 가운데 낀 두 항의 곱의 두 배만 나온다는 거잖아. 그렇지? 그럼 얘를 보면 1제곱이랑 i제곱으로 지어줄 거니까 앞과 뒤를 곱한 1i가 두 번 나와서 2i가 나온다. 그렇지? 그러니까 이 형태는 외운다기보다는 여기에 2i가 나온다는 걸 아니까 그 2로 나눠주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가 되죠? i가 된다는 거지. 그죠? 그러면 얘를 100제곱 한다고 썼으면 제곱했을 때 i인 걸 아니까 i의 50제곱이 되겠다 라고 인지할 수 있겠지, 그렇지? 괜찮을까요? 이런 접근법을 풀 수 있다면 쓸 수 있죠? 또 루트 2분의 1 마이너스 i를 제곱하면 뭐가 된다? 하나, 둘, 셋. 마이너스. 그렇지? 이게 된다는 걸 이제 인지할 수 있죠. 2분의 마이너스 2일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걸 외운다기보다는 당연히 인지하고 있다고 보는 거고 1 마이너스 i분의 루트 2를 제곱할게요. 그죠? 될까요? 쌤, 그럼 얘는요. 봐봐. 얘를 뭐 한 거야? 뒤집어 놓은 거죠. 그렇지? 그쵸? 그러면 내가 원하는 수를 제곱한 게 얘인데 얘는 그 수를 역수로 바꾼 것을 제곱한 거지, 그렇지? 두 녀석의 연관성이 있겠죠, 그죠? 무슨 관계일까? 이게 만약에 A면 얘는 A의 제곱을 알고 있는 거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A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렇지? 그걸 제곱하는 거죠. 그럼 얘는 A 제곱분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어떤 관계? 역수 관계라고 쓸 수 있지, 그렇지? 맞아요? 괜찮아? 그러면 얘의 역수 뭡니까? 이거의 역수 뭐예요? 마이너스 i의 역수 뭐예요? 마이너스 i분의 1일 거 아니야? 그치? 실수화시킨 뭐야? i 할 거니까 분모는 1이 되죠.
괜찮아요? 쌤, 역수를 했는데 이게 얘라고요? 그쵸? 그럼 이런 관계도 봐야 돼. 얘들아 잘 들어. 분모의 i를 실수화할 때 우리는 아까처럼 마이너스가 생성된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 그쵸? 이래죠. 그러니까 얘 역수가 i라는 게 인지가 되는 거야. 그렇지? 얘 역수가 뭐야? i분의 1이잖아. 그걸 우리가 실수화 시킬 때 마이너스가 생성돼서 올라가잖아. 그치? 그러니까 i를 위로 올리면 위에도 i가 똑같이 있는데 마이너스가 생성되는 느낌을 해석할 수 있지. 그치? 오케이? 직접 해볼게. 얘가 뭐제일까? 제곱하면 분모는 뭐 나온다? 마이너스 2i 나오지, 그치? 분자는 2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i분의 1이 된다. 쓸 수 있지, 그치? 실수화를 통해서 마이너스 생성되면 플러스 바뀌고 i가 된다. 오케이? 그러면 마찬가지로 1 플러스 i분의 루트 2를 제곱하면 뭐가 나오죠? 이 작전 루트 2i분의 그러니까 2i분의 2 그럼 i분의 1 실수화시키면 마이너스 i가 된다는 사실로 확인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한번 자세하게 다뤄보면 딱 보면 바로 보이기 시작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야. 될까?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거 1-i분의 1 플러스 i. 얘들아 이거는 제곱하는 게 아니야. 실수화 시키는 과정에서 얘 혈례를 곱하지. 얘는 합차 공식. 그러면 뭐 나오죠? 하나, 둘, 셋. 2가 나오지. 그렇지? 합차는 앞제곱과 뒷제곱을 뺄 거니까 항상 더해진 값으로. 위에는 완전 제곱식이지. 그렇지? 그럼 하나, 둘, 셋. 2i가 나온다. 쓸 수 있지. 그렇지? 얘가 뭐다? i라는 사실로 해석할 수 있다. 그렇지? 외우는 거 아니야. 그지? 1 플러스 i분의 1 마이너스 i야. 얘를 우리가 실수화 시키면 하나, 둘, 셋. 그렇지? 왜냐면 얘는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걸 이제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렇지? 얘를 보자마자 또 이렇게 막 곱하고 그런 과정을 거치지 말고 좀 빠르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될까요? 너 졸리구나. 몸 비트는 거 보니까. 쌤이 말하는 건 이 뒷부분 보시면 쌤이 말했던 유형이 2킴 1에서부터 2킴 몇 가지 나올까요? 2킴 5까지 나와요. 그렇죠? 2킴 1, 2, 3, 4, 5를 일단 풀어보시고 2킴 문제를 오케이? 그 풀었을 때 안 되는 게 있는지 체크하신 다음에 만약에 걸리는 게 있으면 쌤이랑 같이 풀면 되겠죠, 그렇죠? 20분 정도 줄게요. 5문제니까 괜찮죠? 그것만 보여주시면 되는데. 야, 너 지금 나다 풀어야 돼. 빨리 하고 돼. 여러분 테스트북 해야 돼. 네. 자, 2킴 1에서부터 풀어봤는데 걸리는 게 어디 있을까요? 없어요? 아니 많아요. 없어요? 많아요. 너 몇 번 공부를 얻은 거야? 2킴 몇이었어? 2번에 2킴 2에 2요? 2킴 2에 2? 자, 2킴 2부터 할게요. 왜? 좋대요. 자, 루트 마이너스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2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3 루트 3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마이너스 64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루트 64. 괜찮아요? 자, 봐봐. 한 번에 간다. 얘는 둘 다 음수니까 음의 제곱 마이너스 루트 36. 그죠? 얘는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그냥 플러스 루트 마이너스 9. 그지? 그냥 식만 쓰는 거야. 오케이? 얘는 분모, 분자 모두 음수니까 한 번에 루트 4분의 64. 16. 괜찮아요? 그냥처럼 얘는 분모, 분자, 부호 마이너스 루트면 생성되고 루트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64. 마이너스 16. 괜찮지? 그럼 정리할게. 얘는 마이너스 6 맞죠? 얘는 루트 마이너스 9니까 3i. 3i 맞지? 루트 9i니까 그럼 얘는요 플러스 4 맞죠? 얘는 마이너스 4i. 저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뭐 이거야? 네. 얘는 마이너스 분모가 음수고 양수니까 음의 제곱과 성질에서 마이너스가 만들어지고 괜찮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익숙해져야 돼. 이걸 단위 i로 바꿔서 푸는 것도 나쁘지 않은데 이 문제 자체는 이걸 빠르게 풀 수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인 거예요. 괜찮죠? 그럼 얘는 뭐가 돼? 마이너스 4i. 괜찮지? 그치?
그러면 실수끼리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1, 허수끼리 해주면 마이너스 1 해주면 되겠지. 그렇지. 괜찮죠? 익힘 3. 아, 다 하는 거예요? 다 한 거죠? 그죠? 아니, 왜요? 근데 풀어다 지금 이거. 익힘. 지금 잘 자, 익힘 3도 같이 푸는, 똑같이 푸는 거니까 어렵지 않을 텐데, 쌤이, 이 익힘 정도가 맞는지 볼게요. 그죠? 1번 문제 보시면, 1-A. 왜 웃으세요? 여기 흑백물에서 안 보니까 들으면 안 되잖아. 익힘 정도. 익힘 정도가 어떤지, 이분하네요. 이거랑 이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치? 네. 자, 그러면 다음 식이 이게 성립할 때 A의 범위를 구하래. 그지? 그럼 알다시피 두 식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를 보니까 우리 머릿속에 이 조건이 몇 가지로 보인다? 두 가지, 세 가지. 그치. 1-A라는 이 근원의 있는 수가 음수이면서 A-4도 음수여야 한다. 네. 그치? 두 번째는 0. 그치. 1-A가 0이면서 A-4가 0이다. 따로따로 0이면 상관없지. 그치? 네. 그죠? 그럼 첫 번째 조건으로 풀면 A는 1보다 커야 돼. 보여줘. A는 4보다 작아야 돼. 그럼 두 개의 동시능들의 A 범위는 1보다 크면서 4보다 작은 범위가 되겠지. 그치? 굳이 이거 그릴 필요 없지, 수직선? 네. 얘는 A가 1이면 돼. 얘는 A가 4. 4면 되겠지. 그치? 그죠? 이 조건을 합쳐서 가져간 거야. 오케이?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A 범위를 구할 수 있다. 그치? 같은 결로 2번도 풀 수 있는 거죠. 그죠? 대신 2번은 중요한 게 뭐냐면 분모가 0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때는 뭐 한쪽이 등호가 안 들어가겠지. 그치? 해석할 수 있겠죠. 그죠? 풀어보시고 그 다음 익힘 4로 갈게요. 자, 4 보시면 복소수 Z1이 있어요. 그죠? Z1이라는 녀석은 1 플러스 2i라고 해서 그렇지?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나오냐면 방금 했던 첫 번째 항의 켤레 복소수에다가 그죠? 1 플러스 i를 더하는 거예요. 그럼 세 번째 항은 또 어떻게 나오냐면 두 번째에서 구했던 녀석이 켤레 복소수에다가 1 플러스 i를 더하는 이런 형태를 계속 유지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랬을 때 우리가 원하는 건 몇 번째? 그렇지. 이걸 100까지 쭉 끌어갈 수는 없지만 구하다 보니까 어떤 패턴이 잡힌다는 거지. 그렇지? 이런 문제가 그 문제의 규칙성을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 제일 다 좋다고 말하지만 그죠? 보시면 얘를 구했으니 얘를 구해보면 돼. 근데 이건 실수를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야. 맞죠? 그럼 얘는 켤레로 쓸 거니까 1 플러스 2 마이너스 2i에다가 그죠? 1 플러스 i 더하는 거니까 마치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을 1씩 더하는 느낌이 되겠지. 그치? 돼요? 얘가 더해진다는 거, 그쵸? 그럼 얘는 2, 그 다음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쵸? 자, 그 다음은 한번 우리 머릿속으로 한번 생각해볼게. 얘의 켤레 복소수를 써놓고 거기다가 1씩 더하는 느낌 되겠지. 그치? 돼요? 그러면 켤레를 해도 어차피 실수분은 바뀌지 않을 거니까 3. 얘의 켤레는 플러스 i겠지. 그럼 플러스 2i가 되겠지. 자, 그러면 4를 해볼게. 4 플러스 2. 4에다가 얘 켤레 마이너스. 거기다가 1을 더하겠지. 마이너스 i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일단은 실수 부분은 하나씩 커지고 있다는 것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을 거고 2i. 그죠? 허수는 2i에서 마이너스 i, 2i에서 마이너스 i 패턴 되겠지. 그치? 그죠? 그러면 답은 끝났죠. 100에다가 짝수 번째는 마이너스 i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지. 그치? 마이너스 i로 정리한다. 그죠? 그래서 이 규칙 찾는 문제니까 특히 익힘 4 풀 때는 하나씩 구해서 패턴 잡는 거잖아.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정리 잘하냐 물어보는 거지. 그치? 좀 꼼꼼하게 풀어봐요. 좋은 문제가 많으니까. 알았죠? 익힘 옵니다. 사실 1실해요. 오늘 보시면 그죠? 오늘 보시면 진입 판단이죠, 여러분들. 그동안 배운 거만 잘 배웠니? 물어보는 거예요. 너무 선생님 좋아하는 겁니다. 아, 그죠? 전 싫어요.
탈락입니다. 자, 보시죠. 1번부터 5번까지예요. 알파하고 복소수 알파의 혈례가 같다면 이거 이면 자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 뭐가 들어와야 돼? 나와 나의 혈례 수가 같다는 소리는 실수를 맞지. 허수가 없어서 O는 O 이런 느낌이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얘는 실수다. 그러면 알파는 실수이다. 이건 오케이죠? 그죠? 2번 알파하고 갑자기 생뚱맞게 또 다른 복소수 베타의 혈례가 같대요. 그죠? 이건 이면이야. 그럼 일단 지금은 뭐 그래. 그지?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 이걸 보면 얘네들의 혈례 푸수를 각각 구하면 알파의 혈례 푸수는 뭐가 되더라? 베타가 되겠지. 혈례가 될 거죠. 그치? 그치? 근데 여기 생각해봐. 얘하고 얘의 관계가 서로 혈례잖아. 그럼 얘랑 얘의 관계도 혈례라 쓸 수 있는 거지. 그렇잖아요? 얘가 나의 혈례잖아. 그게 얘라며. 아, 네. 그럼 이게 되는 거지. 그치? 이렇게. 네. 그치? 그럼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알파하고 베타가 같다는 게 아니야. 그치? 이 녀석의 혈례가 얘라는 거지. 그치? 이래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건 이 녀석의 혈례가 뭐야? 베타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어야 돼. 그치? 그죠? 그럼 이거 이면 문제에서 나온 건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베타는 실수이다. 모두야. 그죠? 근데 얘랑 내가 서로 혈례 푸수라는 걸 알고 있는 거잖아. 그럼 나랑 나의 혈례를 더하거나 곱했을 때 항상 실수가 된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는 거지. 그치? 괜찮죠? 세 번째 알파 제곱이랑 베타 제곱을 더했던 0이네. 그쵸? 이거이면 알파도 0이고 베타도 0이냐 물어보지. 그치? 자 그러면 여러분들 알다시피 얘를 제곱해서 되는데 이건 실수 허수 부분이 아니야. 복소수 자체를 제곱하지. 그치? 그럼 여러분 복소수를 a 플러스 bi로 놓고 제곱을 하면 어떻게 돼요? a 플러스 bi를 제곱하면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실수 부분 2abi가 허수 부분이 될 거 아니에요. 2ab가. 그렇죠? 근데 그게 0이라 썼을 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조건이 너무 많은 거야. 그죠? 이돼요? 근데 내가 원하는 그 제곱을 더해서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러면 이 문제를 풀었을 때 그냥 처음에는 이렇게 나왔잖아. a 플러스 bi를 알파라 놓고 베타를 c 플러스 di라 놓고 새로운 조건이잖아. 이거 보는 거 아니야. 그치? 썼을 때 이거 제곱 없잖아. 그러면 여러분들 속에 a 제곱 마이너스 b 제곱이 실수분이고 플러스 2abi가 할 수 있게 나오지. 그치? 맞아? 네. 맞아 얘들아? 그치? 이게 나오잖아. 근데 이 두 개를 더했을 때 0이 된다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더하기 0이고 이렇게 더하기 0이 나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이 규칙선을 가지고 풀기에는 너무 식이 어때? 지저분하지. 그치? 그럼 생각을 해야 돼. 이런 조건을 낸 게 아닐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0이 되는 케이스를 한번 떠올려. 복소수잖아. 그치? 그럼 쌤이 알파라는 수를 i라 놓고 니들 말대로 베타라는 수를 1로 놓으면 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베타 제곱이 1일 거니까 0이 되겠지. 그치?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의 u를 생각해보는 거야. 발레를 드는 거야. 발레. 이 조건이 성립하지 않는 하나만 말해도 얘 틀렸다고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지. 그치? 그죠? 그래서 항상 꼭 증명되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 이거 제곱되는데 복소수라고? 그러면 2i 2 그치? i 1 이런 패턴을 정해도 전혀 이게 0이라는 말은 함부로 쓸 수 없다는 거 알죠? 그치? 그래서 이걸 봤을 때 이건 틀렸다. 답이 3번이다. 오케이? 그리고 4번과 5번이 확실하게 맞다는 걸 우리가 확증받은 거잖아. 그치? 그 문장을 우리가 쓸 거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4번 읽어보자. 알파와 베타의 혈례가 같을 때 예제 그지? 알파 베타 서로 혈례일 때 알파 베타 곱이 0이래요. 나와 나의 혈례가 0이 됐다는 거죠. 지금 내가 오늘 4번 써볼게. 이거라고 썼을 때 내가 하는 건 이거랑 이거 곱한 거지. 그지? 이게 0이면 이게 조건이. 그치? 해석해봐. a 플러스 b와야 a 마이너스 bi 나와 나의 혈례를 곱하면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이 나오잖아. 그치? 나와 나의 혈례를 곱하면 합차고실거니까 이게 나올 거야. 그치? 이게 0이라는 소리지. 그치? 그러면 이게 0이 됐다는 건 a, b가 모두 뭐라는 소리야? 0일 수밖에 없다는 걸 확증받은 거지. 그럼 이게 뭐야? 알파가 0이고
나의 켤레도 0이라는 말이 정리되는 거지. 그치? 이해되죠? 오케이, 맞아요. 5번. 베타가 알파의 켤레. 이 말 봐도 또 어떤 느낌이 들어? 알파, 베타가 서로 켤레네. 맞지? 그게 보이는 거지 이제? 쌤이 이걸 원하는 거야. 이걸 알아서 보이는 거지? 아, 알파의 켤레가 베타구나. 그치? 그럼 이 느낌 받았을 때 알파와 알파의 켤레를 더한 거가 똑같이 0이면 오케이? 그럼 이건 어떤 거야? a 플러스 bi에서 a 마이너스 bi 더했대. 그러면 2a가 나오잖아. 그게 0이라는 거잖아. 그럼 이건 뭐야? 순허수이거나 0이거나. 그치? 그 느낌에서 봤을 때 내 알파 베타는 순허수이다 말 나왔지. 근데 애초에 알파가 0이 아니라 조금 잡혀있지. 0은 배제한다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순허수일 수밖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죠. 이해돼요? 선생님이 지금 말로 쓰긴 했는데 다 중요한 거야. 명확해야 돼. 이게 딱 떨어져 맞고 얘가 틀렸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어떤 수체계를 배우고 어떤 개념과 성질을 많이 배우는 단어이기 때문에 살짝 흔들리면 시험 볼 때 당황할 수 있어요. 그렇죠?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가져갈 수 있다는 건 되겠지. 그렇지? 오케이? 너무 좋은 문제니까 꼼꼼히 풀어서 확인, 변형, 발전까지 딱 풀었을 때 밑에 답이 되는지 확인해보고 틀리면 다시 풀어서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아 질문하겠다 싶은 거 체크해서 가져오시면 되겠죠. 그렇죠? 이걸 다 풀고 뒤에 있는 단원 조각을 푸는 거지. 그치? 이것도 안 풀어놓고 대충 풀어놓고 뒤에 풀어서 여기 질문 안 나오는 것도 문제야. 그죠? 성실하게 해보시고 단원 조각해서 페이지 122페이지까지인가요? 그죠? 122페이지까지 완성해 주시면 숙제는 수요일까지니까 잘 구성해서 미리 좀 풀어보세요. 오케이? 고생했습니다.